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주현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2차 반등에 대비할 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1차, 2차 이렇게 나눌 때는 보통 그 중간에 약간은 좀 다른 국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1차 반등이 끝났는지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하고요. 2차 반등은 언제쯤 시점으로 좀 잡고 계신지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국내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국내 증시도 아침 출발은 상당히 양호했죠. 그렇지만은 10시 전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좀 발표가 된 이후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대체로 시장 자체가 견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증가가 좀 되면서 결국은 하락세로 좀 끝났어요. 오늘 주가 하락 부분 자체를 한국은행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 목표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국면 쪽에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한국은행이 향후의 전망치 자체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라든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번 주 시장에 얘기를 할 때 코스피 지수 기술적 반등 지수 목표치를 3,150이라고 그랬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1,050포인트 정도 언저리라고 썼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좀 넘어갔어요.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지난주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격이 한 95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1,015 정도 되는 수준 자체가 최근 하락폭 정도에 반 정도 되돌림이 되는 수준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오늘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 자체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난주까지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7% 빠졌고 코스닥 시장 9%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매도세로 좀 바뀌었죠. 오늘 현물에서 3,6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 선물에서 좀 매도 규모 자체는 막판에 좀 줄어들었었는데 9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제했던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낙폭과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좀 됐는데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 부분 자체는 낙폭과대 다 단기 짧은 1차 반등이 마무리가 좀 됐고 2차적인 반등 자체는 결국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 통화 결정과 함께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결국은 금통위 잭슨홀 미팅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2차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2차 반등에 대비할 때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1차 반등에 어떤 식으로 대비할 부분 자체는 전략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의류라든가 운수장비라든가 일부 운수창고, 일부 은행업종이 금리 상승과 마무리해서 보험업종과 함께 상승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엊그제 정부의 예산안 2조 5천억 정도 편성과 함께 오늘까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전개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더블폰이라든가 수소차 관련 종목들, 즉 환경과 일부 틈새 장세 재료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 자체는 업종과 섹터 내 종목 차별화라 그렇게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업종 내에서 차별화하는 자체가 대표적으로 게임 업종이 그런 흐름이죠. 오늘 NC소프트는 15% 급락을 했고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펄어비스는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두 종목에 대한 자체는 제로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 주가 하락 자체는 기대했던 블랙 소울스의 2가 예상보다 사전 예약 가입자는 좀 합병은 좋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지 않았던 평가 부분 자체가 악재를 자랑하고 반면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에 의해서 신규 게임 골프 게임이죠. 프렌즈라는 게임 자체가 일주일 만에
10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했다는 부분 자체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그런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뭐 IT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기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DB 하이텍이라든가, 그다음에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최근에 약세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대신증권은 강세인데 미래에셋증권 약세라든가, 건설주 같은 경우 중성 종목 중에 실적 좋은 뭐 계룡건설 같은 경우 상승이거든요. 그다음 건자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KCC는 좀 쉬었지만은 KCC에서 분사된 회사 있죠. 이름이 좀 생각 안 돼. 관련도 종목도 상승. 그다음 의료업종 같은 경우도 FNF 같은 경우 좀 계속 신고가인데 힐라홀딩스 같은 약세를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DDR5 관련 종목 중에서 심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가 나온다든가.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하나솔루션은 약한데 OCI는 급등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은 약한데 코스모스라든가 연우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인데 이들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좋은 이후에 전반적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가 재평가를 못 받고 난 다음에 낙폭화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실적 호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 장차 전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종목 쪽은 제가 보는 쪽은 폴더펀드 관련 종목 쪽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오늘 뭐 대량 거래가 수만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삼성 폴더펀드 신작 자체가 사전 판매 예약 자체가 상당히 호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쪽이죠. 17일부터 아마 27일 사이에 아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 만에 92만 대 정도 사전 예약 판매를 따라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파인테크닉스라든가 그다음에 KH 바텍이라든가 일부 폴더펀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이고 있었던 게 오늘 전체적인 시장 약세 국면 쪽에서 종목별 특징이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갈 타이밍에서 오늘 장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고 1차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내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불확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집중이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시장에서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뭐 시장에서 테이퍼링 자체는 언급이 없을 거란 예상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미국의 거시 경제와 관련된 전망 자체가 나오지 않겠는가. 대체적으로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테이퍼링 자체는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지배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런 어떤 생각이고요. 그래서 페이퍼링 이후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앞뒤 부각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충분히 2차 반등, 오늘 조정 국면 자체가 2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투자가 다시 또 현물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좀 됐고 선물 자체는 막판의 매도 규모 자체가 3천억에서 한 700대 줄어들었거든요. 요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자체는 현물에서 일단락이 좀 됐지만 그렇다고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대신 뭘 가지고 조정을 하느냐, 선물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최근에 여전히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매도 무적 포지션이 아마 2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선물 움직임 중요하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 차지한 포지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체 거래 대금의 67% 정도가 외국인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움직임을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근 이틀 동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이틀 동안 급등했지 않습니까? 1.25에서 지금 1.35 정도까지 단기간에 아마 7.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오늘 국내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일부 성장주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약세를 좀 보였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삼성바이오스라든가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라든가 뭐 NC소프트는 악재가 노출됐지만은 그런 또 부분들을 보고 가치주라도 성장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환율을 2년 9개월 만에 올렸고 또 이후에 네. 왜 올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강했고 가계대출 문제, 그다음에 주택가격 문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은에서는 가장 맨 앞에 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화는 약세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빠뜨렸는데 오늘 환율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했었으면 오늘 환율이 더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약간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은 오늘 외국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약간 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도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약세 국면 쪽이었는데 외국 투자가들의 현물 매도 물량이 증가가 좀 되면서 환율이 올라섰거든요. 2원 정도 올라섰는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에 따른 환율에 최근에 1181원에서 1163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부분 자체가 약간 어떤 리바운드가 그런 것까지는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외국인 현물 매도 규모 자체가 추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최근에 단기간에 급락했던 부분 자체가 약간의 더 자율스러운 반등이기 때문에 절대 환율은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낙폭과대 반등은 좀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이벤트 이후에 빠르면 내일 다음 주부터겠죠. 다음 주부터 다시 3,200포인트 상승 돌파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까지 주가 하락 자체는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들이 하반기 때 반영됐을 악재들이 충분히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오늘 국내 금리 인상과 함께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이 부분 자체가 지수에 어떤 하방을 좀 지지를 좀 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주가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것 자체라 외국 투자가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정점이 통과되면 됐지만 주식을 제가 사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 늘리기는 쉽지는 않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은 개선이 좀 되겠지만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대형주로 주가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한다면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 오늘처럼 실적오전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된 흐름 자체가 내일도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인트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2차 반등에 대비할 때라고 했었는데 2차 반등은 결국은 이제는 낙폭과대가 아니라는 거죠. 낙폭과대가 아니고 2분기 시장은 좀 반영이 좀 많이 됐고 근데 중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에다가 향후 2020년도까지 실적 증가에 증가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종목에 관심이 쏠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의 자체가 실적 피크아웃 이슈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향후에 어떤 실적 전망치가 좋은 가치주의 내에서는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업종 자체는 여전히 IT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IT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LG노텍이라든가 삼성 전기라든가 그쪽이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치주 쪽에서는 여전히 철강 업종이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전지 섹터들 KCC를 중심으로 해서 갈렸던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일부 최근 들어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신고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건자재 쪽, 그다음에 FNF가 신고가를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인데 OEM 의류 업종 같은 쪽에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DDR5 관련 종목들,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최근에 이재용 회장 석방위에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에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급등했던 폴더폰 관련 종목들은 고정권에서 관심. 그다음 의료기 회사들 오스테 임플란트 종목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과 그다음에 여전히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친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 어떤 종목 쪽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